상쾌한 아침을 열어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열린시장 상한가를 잡아라 김선영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최근에 여수 연속의 조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또 연휴를 앞두고 있다는 측면에서 전략을 어떻게 세워봐야 될지 정말 고민이 많이 되는 오늘 하루가 될 것 같은데요. 설 연휴 기간 동안 보통은 해외 증시의 변동성이 나타나고 또 대외 변수에 따라서 앞으로의 주식시장에 대한 우려감을 좀 많이 가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여전히 환율의 변동성, 그리고 북핵 실험 관련된 그런 우려감들이 있긴 하지만 이 부분들은 주가에 그동안에 어느 정도 조정의 이유로 다 반영이 된 그 가운데 설 연휴가 하루밖에 없지요. 월요일 하루만 휴장이고 또 아시아 증시도 같이 휴장을 하기 때문에 이번에는 연휴 이후에 반등을 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이 조금 더 많이 실리는 그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과연 주식을 보유를 하고 하루를 넘어가야 될지 아니면 팔아야 될지 또 아니면 또 사야 될지 많이 고민이 되는데 오늘 투자 전략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해외 증시의 흐름은 좋지가 못했습니다. 뉴욕 증시 조정권의 움직임을 좀 보였는데요. 우리 증시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해외 증시 포인트로 짚어보겠습니다. 김보성 기자입니다. 오늘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을 했습니다. 우선 노동부 쪽에서 발표가 됐던 경제 지표가 취약하게 나왔고요. 오늘 유럽 쪽에서는 ECB의 통화정책회의가 있었는데 회의가 끝난 직후에 드라기 총재가 최근에 유로화 강세와 관련해서 환율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발언을 한 점이 투자 심리를 다소 위축시키는 모습이었습니다. 종가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다우존스 지수가 0.3% 하락했습니다. 13,944포인트의 거래 마감했고 S&P 500이 0.2% 내려가면서 1,509포인트 기록했습니다.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가 약보합권의 마감으로 역시 3,165포인트를 기록했는데요. 미국 쪽의 이슈들을 한 가지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노동부에서 지난해 4분기 비농업 부문의 노동 생산성이 발표가 됐습니다. 2%가 하락했다라는 부정적인 지표가 발표가 됐습니다. ECB의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최근에 유로화 강세와 관련해서 환율을 예의주시하겠다라고 발언을 했고요. 이어서 오늘 같은 경우는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발표됐습니다. 지난주에 36만 6천 건이 집계가 되면서 전주 대비해서 감소를 했다는 소식이 나오기도 했습니다. 다우존스 지수를 구성하고 있는 업종과 종목들의 움직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다우 지수가 0.3% 하락했습니다. 우선 차트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면 장중 계속해서 하락권에서 부진하게 등락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장 초중반보다는 낙폭을 줄여가려는 시도가 나오기는 했지만 상승선으로 전환을 하지 못한 구간에서 거래가 마감됐고요. 업종별 등락을 살펴봤을 때는 거의 모든 업종이 하락한 가운데 금융주만이 0.6%가 올라갔다는 점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기술주가 0.7%의 조정이 나온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오늘 하락 마감을 한 만큼 하락한 주요 상위권의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캐터필러가 1.6%로 가장 크게 떨어진 종목에 이름 올리고 있고요. 이어서 슈레패커드와 화이자 등이 1%대로 부진하게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앞서 마감한 유럽 증시 같은 경우는 오늘 혼조세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독일 증시만이 산업 생산이 0.3%가 증가했다라는 긍정적인 소식 속에서 강보합 마감하는 모습이었는데요. 프랑스 CAC 지수입니다. 1% 넘게 밀려나면서 3,601포인트, 그리고 독일의 닥스 지수가 유일한 상승이었는데 0.1%가 올라가면서 7,590포인트의 거래 마감했습니다. 영국의 푸츠백 지수 1.0%가 밀려나면서 6,228선에 오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유럽 쪽 이슈들도 한 가지씩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ECB가 통화정책회의를 열고 기준금리를 기존의 0.75%로 예상대로 동결을 했습니다. 이와 함께 드라기 총재 같은 경우는 유로존의 경제가 올해 초까지는 계속해서 좀 부진하겠지만 하반기부터 점차적으로 개선될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기도 했습니다. 독일의 다임러사 같은 경우는 올해 순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하면서 오늘 증시 내에서 2%대로 올라가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부터 업종과 종목들의 흐름까지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프랑스 CAC 지수가 1%대의 조정을 받았습니다. 차트의 움직임과 함께 종목들의 움직임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장중 보합권을 중심으로 해서 등락을 하다가 장 마지막에 낙폭을 크게 키워가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저점을 내려잡는 구간 속에서 CAC 지수가 1.15%의 조정이 나왔는데요. 하락을 한 상위 종목들을 좀 자세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에서 사노피사가 가장 크게 밀려났습니다. 3%가 넘게 4% 가까이 밀려난 모습이었고 아래쪽으로 아르셀로미탈 역시 2%대의 큰 낙폭을 기록하면서 거래가 마감됐습니다. 유일하게 상승을 한 독일의 닥스 지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업종별 등락 흐름 살펴보시면 상승이 우세했는데요. 금융주가 0.5% 조정 나왔고 반면에 경기민감주는 1%가 올라가는 흐름이 나왔습니다. 아래쪽으로 산업 섹터는 2%대의 강세를 기록한 점이 특징적으로 포착되고 있습니다. 상승 상위권의 종목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하이델베르크 세멘트사가 20개월 내에 최고치로 올라서면서 오늘 5%가 넘게 크게 올라가는 모습 나왔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다임러사는 올해의 순이익 전망을 상향 조정한 데 따라서 오늘 2.8%가 올라갔다는 점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반면 하락한 상위 종목에는 뮌헨 재보험이 있습니다. 오늘 1.2%가 하락한 구간에서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영국의 푸츠백 지수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가 넘게 하락했는데요. 1.0%가 밀려났습니다. 업종별 흐름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 업종이 하락한 부진한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금융주가 1%대 낙폭, 아래쪽 기술주 역시 1%가 넘게 밀려났다는 점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유틸리티 업종이라든지 필수 소비재가 나란히 1% 가까이 하락한 모습이 기록이 됐습니다. 영국 증시 속에서는 오늘 하락한 상위 종목에 버버리 그룹이 있습니다. 오늘장 4%가 넘게 밀려나는 모습이었는데요. 6.5%가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버버리사 같은 경우는 재무 최고 책임자의 사퇴 소식이 시장에 악재로 작용을 하면서 하락 마감하는 모습이 특징적이었습니다. 유럽 증시는 혼조세로 그리고 뉴욕 증시는 일제히 하락권에서 거래를 마감했는데요. 국내 증시에 어떤 영향들이 있을지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긍정적인 재료입니다. 부정적인 재료부터 좀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미국 노동부에서 발표를 한 노동 생산성이 감소를 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4분기에 2%가 줄어들었는데 이 같은 결과는 최근 7개월 내에 가장 큰 폭으로 둔화가 됐다는 점 부정적인 재료이고요. 이와 함께 유로화의 강세에 대한 시장에서의 우려 섞인 목소리들 예의주시를 함께 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해외 증시 포인트였습니다.